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회적 동물이라서 당연히 혼자서는 살아가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친구를 만들고 또 가족을 만들면서 그렇게 함께 살아갑니다. 저도 이 방송을 하면서 이 방송을 또 들어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사한 친구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조금 더 잘 낭독하고 싶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좀 더 휴식 같은 시간을 전달할 수 있을까 가끔씩 그렇게 고민을 하곤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책만 이렇게 낭독을 하다가 조금 더 소통도 하고 뭔가 서로 나눌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오프닝도 만들었고 또 클로징에는 이 책에 대한 저의 간단한 생각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러다 이제 또 댓글을 봤는데 책에 대한 생각은 듣는 사람에게 넘기면 어떨까, 그 생각은 남겨놓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 또한 좋을 것 같아서 오늘부터는 이제 클로징에 하던 그런 저에 대한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한번 그 부분은 여러분에게 남겨볼까 합니다. 물론 당연히 댓글 남겨주시면 항상 그 댓글 감사하게 또 오프닝에 읽고 그렇게 하는 건 계속 하고요. 이렇게 조금씩 서로를 맞춰가면서 또 변화하다 보면은 점점 더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화합하면서 그 거리를 더욱 좁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빨간머리엔 1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앤과 다이애나에게 또 어떤 일이 생기면서 그 서로의 우정을 단단히 다져갈까요? 그럼 당신의 밤 쉼표가 되는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인생의 새로운 재미. 다음날 오후 부엌 창가에서 부지런히 조각볼을 만들던 애는 드라이어드 샘가에서 다이애나가 이상 야릇하게 손짓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순간 애는 두 눈 가득 놀라움과 희망을 담은 채 집을 나와 골짜기로 쏜살같이 달려갔다. 하지만 풀 죽은 다이애나의 표정을 보자 희망이 사라져버렸다. 앤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너희 엄마 화가 아직 안 풀렸구나. 다이애나가 슬프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너랑 다시는 놀지 말래, 앤. 내가 울며 불며 네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 너한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겨우 나왔어. 10분만 주겠다면서 지금 시간을 재고 계셔. 앤이 눈물이 그렁그렁해서는 말했다. 영원한 작별 인사를 하는데 10분은 너무 짧아. 다이애나, 더 좋은 친구가 생기더라도 어린 시절 친구인 날 결코 잊지 않겠다고 진심으로 약속해 주겠니? 다이애나가 울먹였다. 꼭 그럴게. 마음의 친구는 이제 사귀지 않을 거야. 사귀고 싶지도 않아. 그 누구도 너만큼 사랑할 순 없을 거야. 앤이 두 손을 모으며 소리쳤다. 다이애나, 너 정말 날 사랑하니? 그럼 물론이지. 몰랐단 말이야? 앤이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응, 네가 날 좋아하는 줄 알았지만 사랑까진 생각지도 못했어. 날 사랑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거든. 누구도 날 사랑해준 기억이 없으니까. 정말 멋져. 이건 우리 사이에 가로놓인 어두운 길을 영원히 비춰줄 한 줄기 빛이야. 다이애나, 다시 한 번만 말해줘. 다이애나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난 널 사랑해. 진심으로. 앤, 앞으로도 항상 그럴 거야. 믿어도 좋아. 앤이 진지하게 손을 내밀었다. 나 또한 그대를 영원히 사랑하겠소. 다이애나, 그대와의 추억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읽은 이야기처럼 내 고독한 인생의 별처럼 환히 빛날 것이오. 다이애나, 이별의 징표로 영원히 간직할 수 있게 그대의 칠흑 같은 머리칼을 내게 조금 주시겠소? 앤의 감동적인 말에 흐르던 눈물을 훔치던 다이애나가 현실로 돌아와 물었다. 자를 만한 게 있니? 응, 마침 앞치마 주머니에 조각보 만들 때 쓰던 가위가 있어. 앤이 엄숙하게 다이애나의 곱슬머리를 조금 잘랐다. 내 사랑하는 친구여, 영원히 이제 우리는 곁에 있으면서도 이방인처럼 살아야 하오. 하지만 마음만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오. 앤은 다이애나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다이애나가 뒤돌아올 때마다 안타까이 손을 흔들었다. 집으로 돌아온 앤은 이 낭만적인 이별 덕분에 잠시나마 적지 않은 위안을 얻었다. 앤이 마릴라에게 말했다. 모든 게 끝났어요. 이제 다시는 친구를 사귀지 않을 거예요. 전 예전보다 훨씬 비참해요. KT 모리스도 비올레타도 곁에 없어요. 하긴 있다고 해도 옛날 같진 않겠죠. 진짜 친구를 사귄 뒤라 상상 속의 친구들에게 만족하긴 힘들 테니까요. 다이애나와 전 드라이어드 샘가에서 애절한 이별을 했어요. 제 기억 속에 영원히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거예요. 전 머릿속에 떠오르는 가장 슬픈 말들을 했고 그대라는 표현도 썼어요. 너라는 말보다는 그대라는 표현이 훨씬 낭만적인 것 같아서요. 다이애나가 저에게 머리카락을 조금 줬는데 전 그걸 작은 주머니에 넣어 평생 목에 걸고 다닐 생각이에요. 전 오래 못 살 것 같으니 부디 이 머리칼을 저와 함께 묻어주세요. 베리 아주머니도 싸늘하게 죽어있는 절 보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제 장례식에 다이애나를 보내줄 거예요. 마릴라가 냉담하게 대꾸했다. 그렇게 제잘거리는 걸 보니 내가 슬퍼서 죽을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구나. 다음 월요일 마릴라는
팔에 책바구니를 끼고 뭔가 단단히 결심한 듯 입술을 꾹 다문 채 방에서 내려오는 앤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앤이 입을 열었다. 학교에 다시 가겠어요. 제 친구를 잔인하게 떼어놓았으니 이제 제게 남은 건 학교뿐이에요. 학교에 가면 다이애나를 보며 지난 날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마릴라가 이렇게 일이 풀리는 것이 기쁘면서도 내색은 하지 않으며 말했다. 공부나 수학 생각을 하는 게 더 나을 게다. 학교 가서 또 석판으로 남의 머리를 때리거나 엉뚱한 짓은 하지 않을 거라 믿으마. 얌전히 굴고 선생님 말씀을 잘 따르도록. 앤이 청량한 소리로 대답했다. 모범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재미는 없겠지만요. 필립스 선생님은 미니 앤드루스가 모범생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애한테는 상상력이나 활기가 전혀 없어요. 그저 무뚝뚝하고 굼뜬 데다 재미라고는 통 모르는 애 같아요. 하지만 전 너무 우울하니까 쉽게 모범생이 될지도 몰라요. 길을 둘러 가야겠어요. 자작나무 길을 혼자 걷는다는 건 견딜 수 없으니까요. 아마 너무 슬퍼 펑펑 울고 말 거예요. 학교로 돌아간 애는 큰 환영을 받았다. 아이들은 놀이를 할 땐 앤의 상상력을, 노래를 할 땐 앤의 목소리를, 점심시간에 큰 소리로 책을 낭독할 땐 앤의 연극적인 몸짓과 말투를 그리워했다. 루비 길리스는 성서 낭독 시간에 앤에게 파란 자두 3개를 몰래 주었고, 엘라 메이 백퍼스는 신물 책자 표지에서 오려낸 커다란 노란 펜지 사진을 주었다. 그것은 에이번리 학교에서 책상을 장식하는데 아주 인기가 많은 것이었다. 소피아 슬롯은 앞치마 가장자리에 꼭 어울리는 우아한 레이스 뜨개 패턴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다. 케이티 볼턴은 석판용 물통에 향수를 담아주었다. 줄리아 벤은 가장자리가 부채꼴로 둥근 연분홍 편지지에 시를 적어 보내주었다. 앤에게 황혼의 커튼이 내리고 별 하나 외로이 걸려도 기억하라. 내겐 친구가 있음을. 멀고 먼 방랑의 길일지라도. 그날 밤 앤은 기쁨에 가득 찬 얼굴로 한숨을 내쉬며 마릴라에게 말했다. 인정받는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앤을 인정해 준 것은 여자아이들만이 아니었다. 필립스 선생님은 앤을 모범생 미니 앤드루스 옆에 앉혔고, 점심시간이 끝나 자리로 돌아왔을 땐 책상 위에 크고 먹음직스러운 사과가 놓여 있었다. 사과를 집어 한 입 베어 물려던 애는 에이번리에서 이런 종류의 사과를 키우는 곳은 번쩍이는 호수 맞은편에 있는 블라이스 시내 과수원뿐이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애는 사과가 빨갛게 달아오른 석탄이라도 되는 듯 황급히 내려놓고는 손수건으로 보란듯이 손을 닦았다. 다음날 아침까지 사과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채 책상 위에 그대로 있었고, 학교 청소를 하고 난로를 피우는 티모시 앤드루스가 부수입으로 챙겨갔다. 점심시간이 끝나자 찰리 슬롯이 빨갛고 노란 줄무늬 종이로 감싼 석탄 연필을 주었다. 보통 연필이 1센트인데 비해 그것은 2센트짜리였고 사과보다 더 좋은 반응을 얻었다. 앤이 연필을 고맙게 받으며 담내로 반긋 미소를 짓자 앤에게
흠뻑 빠져있던 소녀는 곧장 기쁨의 천국으로 날아올랐고 행복에 겨운 나머지 받아쓰기를 엉망으로 치러 필립스 선생님으로부터 방과 후에 남아 다시 쓰라는 벌을 받았다. 시저의 화려한 날들은 브루투스의 일격에 쓰러졌나니 허나 로마를 더욱 생각나게 하는 것은 로마 최고의 아들일 뿐. 하지만 위의 시구처럼 정작 거티파이 옆에 앉은 다이애나 베리로부터는 어떤 인사나 반가움의 말도 듣지 못했기에 이런 작은 기쁨들이 오히려 쓰라리게 느껴졌다. 그날 밤 앤이 애처로운 소리로 마릴라에게 말했다. 그래도 다이애나가 절 보고 한 번은 웃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앤은 꼼꼼하게 접은 쪽지와 작은 꾸러미 하나를 전해받았다. 앤에게, 앞사람에게 전달. 엄마는 학교에서도 너랑 놀거나 말하면 안 된대. 내 마음이 아니니까 날 너무 원망하진 말아줘. 난 변함없이 널 사랑해. 너한테 내 속마음을 모두 털어놓고 싶어 미칠 지경이야. 거티파이는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너 주려고 빨간 종이로 새 책갈피를 만들었어. 요즘 유행하는 건데 학교 여자애들 중에 3명밖에 못 만들어. 이걸 볼 때마다 날 기억해줘. 너의 진실한 친구 다이애나 베리. 쪽지를 읽은 애는 책갈피에 입을 맞춘 다음 재빨리 답장을 써서 반대편에 앉은 다이애나에게로 전달했다. 내 사랑 다이애나, 물론 난 널 원망하지 않아. 당연히 엄마 말씀을 따라야겠지.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통할 수 있잖아. 내가 준 멋진 선물은 영원히 간직할게. 미니 앤드루스는 상상력은 없어도 아주 착한 아이야. 하지만 마음의 친구는 다이애나 너니까 미니에게 내 마음을 주진 않을 거야. 많이 나아지긴 했어도 아직 맞춤법이 서툰 점 이해해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너의 친구 앤 또는 코딜리아 셸리. 추신, 오늘 밤 베개 밑에 내 편지를 넣고 잘 거야. A 또는 CS. 마릴라는 앤이 다시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자 더 큰 말썽을 피우지는 않을까 무척 걱정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어쩌면 모범생 미니 앤드루스의 영향을 받아서인지도 몰랐다. 그 후로는 필립스 선생님과도 아주 잘 지냈다. 앤은 무슨 과목이든 길버트 블라이스에게 지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공부에 매달렸다. 둘의 경쟁은 곧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하지만 길버트 쪽에서는 순전히 선의의 경쟁이었지만 증오의 감정을 버리지 못한 앤은 그렇지 않았다. 앤은 사랑만큼이나 미움도 강렬했다. 앤은 자신이 길버트와 일부러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그것은 고집스레 무시하고 있는 길버트의 존재를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경쟁을 했고 1등 자리를 주거니 받거니 했다. 길버트가 맞춤법에서 1등을 하면 다음엔 빨간 머리를 길게 따은 앤이 길버트를 눌렀다. 다음날 아침 수학 계산을 만점 받은 길버트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칠판에 오를라 치면 앤은 밤새도록 소수와 씨름을 해서 다음날 아침
1등을 거머쥐었다.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적히는 끔찍한 날도 있었다. 그것은 현관벽에 이름이 적히는 것만큼이나 기분 나쁜 일이었다. 길버트가 만족스러워하는 만큼 애는 눈에 띄게 치욕스러워했다. 매달 치르는 월말 시험 때는 그 긴장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첫 달에는 길버트가 3점을 앞섰다. 둘째 달에는 앤이 5점 차로 길버트를 이겼다. 하지만 모두 보는 앞에서 길버트가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바람에 앤의 승리감은 엉망이 되어버렸다. 앤 입장에서는 길버트가 자신의 패배를 속상해하는 편이 훨씬 고소하고 좋았을 것이다. 필립스 선생님은 그다지 좋은 선생님은 아니었지만 앤같이 배우려는 의지가 굳건한 학생이라면 어떤 선생님에게 배우든 실력이 나아지지 않을 수가 없을 터였다. 앤과 길버트는 학기 말에 둘 다 5학년으로 올라갔으며 라틴어, 기하, 프랑스어, 대수같이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는 과목들을 배우게 되었다. 기하에서 앤은 참패를 했다. 앤이 투덜거렸다. 정말이지 끔찍한 과목이에요. 아주머니,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상상할 여지가 하나도 없다고요. 필립스 선생님은 저 같은 열등생은 처음 봤대요. 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아주 잘해요. 정말이지 분하고 화가 나요. 아주머니, 다이애나도 저보다는 잘해요. 하지만 다이애나보다 못하는 건 상관없어요. 모르는 남처럼 지내긴 해도 전 다이애나를 여전히 뜨겁게 사랑하니까요. 가끔 다이애나 생각에 아주 슬퍼지곤 해요. 하지만 이렇게 재미있는 세상에서 너무 오래 슬퍼해서는 안 되겠죠? 아주머니? 네. 이번 빨간머리엔 다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생각은 짧게 말씀드리고 좀 더 여러분들의 그런 생각을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참 귀엽다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는 것 같네요. 네. 오늘도 여러분에게 휴식 같은 그런 시간이었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밤 쉼표 하나.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